안녕하세요. 해커톤 참여자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콴델라 허브를 통하여 양자 관련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 파라미터를 더 강력하게 도와줄 콴델라의 양자 SDK인 퍼시벌과 퀀텀 머신러닝의 마법사 같은 존재인 멀린 SK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cloud.quandela.com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사전에 계정을 다 받으신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본 화면이 보이시는데 오른쪽 상단에 먼슬리 유즈지, 네, 크레딧,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거는 로그인 후 크레딧이 200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리얼 QPU를 사용한 연산은 이 크레딧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이 크레딧이 없다라고 하시면 해커톤 담당자분에게 사전에 미리 확인을 다시 한번 받아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입하시고 나서 로그인 후 바로 보시게 될 화면이고요. 네,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의 프로필, 네, 프로파일링이 있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사용자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할 공간은 이 클라우드 탭에서 작업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 칸델라의 노트북, 즉 노트북을 클릭하면 주피터를 실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퍼시벌과 멀린을 설치해서 포토닉 관련 코딩으로 저희의 도메인 문제를 각 팀에서 해결하는 것을 샘플 예제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유저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저 가이드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콴델라 허브의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콴델라의 프로덕트, 각 탭별 기능에 대한 프로덕트 투어가 있습니다. 실제 해커톤 진행 중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을 해주셔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이 각각의 콴델라 허브에서 지칭하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사용하는 심, 뭐 QPU, 그 다음에 뭐 아셀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지칭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언더스탠딩 플랫폼에 있고요. 그리고 토큰 앤 잡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제가 실제 QPU의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포뮬레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토큰을 받아야 됩니다. API를 통한 토큰을 받아야 되는데 이 토큰을 API 키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복사해서 내 코딩에 넣을지 그리고 실제 어, 생성된 시간, 종료된 시간, 토큰에 대한 정보, 토큰이 처리한 잡 이런 것들의 내역과 에러가 났으면 어떠한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미리 하시기 전에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칸델라의 이 포토닉 로직, 이 로직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서킷에 대한 구성, 그리고 서킷에 대한 레이어, 그리고 이 레이어에 대한 이 물리적 구성을 논리적 코딩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따가 다시 잠시 보여드릴 화면, 네, 퍼시벌과 멀린의 레퍼런스북이나 코드북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더 상세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노트북을 클릭해 주십시오. 네, 노트북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해서 컨펌을 클릭하여 주시고요. 네, 최초 실행에는 이 전체적인 환경 구성이 셋업이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생성하고 있는 노트북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뭐 코랩,
주피터 노트북과 상당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익숙한 환경에서 SDK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각 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도메인 문제, 챌린지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QPU를 연결하지 않고 에뮬레이션, 즉 시뮬레이션, 로컬 PC나 아니면 칸델라 허브에서 제공하는 CPU, GPU에서 백엔드에서 자동 에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QPU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튜토리얼과 예제들을 파일을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네. 자,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주피터로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처음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탭을 실행을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퍼시벌 기반으로 노트북을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는 퍼시벌, 네, 퍼시벌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라이브러리 임포트나 이런 코딩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시벌을 사용하실 때는 퍼시벌이 실제 커널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퍼시벌하고 멀린을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냥 콴델라 허브에서 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콴델라의 포토닉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포토닉의 포토닉 양자 로직과 퀀텀 머신러닝인 멀린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퍼시벌과 멀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퍼시벌과 멀린을 임포트하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응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예선을 거쳐서 쟁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환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시벌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QPU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실행 가능한 광자 양자회로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퍼시벌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광저회로 설계와 그 다음에 시각화, 그 다음에 출력과 샘플 분석, 그 다음에 보손 샘플링 이걸 이용한 광자 기반 알고리즘 실험, 그 다음에 VQE, 큐보 이런 샘플링 최적화, 그리고 퀀텀 머신러닝인 멀린과의 연동을 통한 프로토타이핑 등을 연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명드릴 말씀은 어떤 문제에 광자 QPU를 적용하는가에 되는데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이미 상당히 지금 본선 준비를 하시기 많은 지금 알고리즘과 난제들을 풀으신 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문제 유형으로 보면 우리 포톤이 퀀텀을 이용한 문제 유형, 해결 유형을 보면 복잡한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불균형 데이터 분석, 생성 모델, 조합, 최적화, 양자 화학, 텍스트 이미지 분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는 상당히 콴델라가 이런 포토닉 퀀텀 컴퓨팅을 리딩하고 있지만 모든 확률 문제에 있어서 양자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서브 문제를 정의하시고 고전의 베이스 라인과 비교해서 기존의 클래시컬한 알고리즘과 비교하셔서 시뮬레이터의 유효성을 한번 확인하신 뒤에 실제 QPU 검증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QPU가 각 개인별로 200크레딧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콴델라 광자 QPU의 4가지 장점을 이용해서 퍼시벌과 퀀텀 머신러닝, 멀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손 샘플링, 그 다음에 양자를 이용한 머신러닝, 이제 퀀텀 겐, 하이브리드 Q, CNN 등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VQA 같은 양자 화학, 그 다음에 네이티브 확률 계산. 자, 그 다음에 환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패키지 설치, 퍼시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퍼시벌을 설치를 하시고 커널을 재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야 되시겠죠. 뭐 필요하시면은 뭐 판다스나 네, 텍스트 분석을 위한 판다스나 아니면 뭐 사이클런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그래프를 위한 뭐 매스플로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퍼시벌을 로컬 테스트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멀린 퀀텀 머신러닝 하실 분들은 멀린에 대한 환경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공해드린 본 예제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북, 레퍼런스북에 있는 코드들을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퍼시벌과 필수 파이썬 패키지는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전에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네, 저는 퍼시벌, 그 다음에 넘파이, 판다스, 그다음에 그래프 시각적인 그래프를 보고서 매스플로우, 그 다음에 사이클런 요거를 저는 기본 셋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설치가 제대로 돼서 버전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고요. 네, 저는 이미 사전에 한번 실행을 해서 제가 실행한 버전들에 대한 정보는 이미 파이썬에 대한 버전, 퍼시벌에 대한 버전, 넘파이, 판다스, 사이클런에 대한 버전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퍼시벌에 대한 로컬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로컬 동작 테스트로 0과 2, 2와 0, 카운트, 네, 로컬에서 제대로 동작됨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멀린 환경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네, 퍼시벌은 이제 공개 파이썬 패키지로 이 노트북에서 직접 설치하시고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멀리는 칸델라의 이제 상위 퀀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지만 임포트 경로로 제공받는 다른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핍 인스톨로 멀린을 실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일반 PI의 그 동명의 멀린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지 알고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절대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설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환경 설정인 가운데 possible.quandla.net에 들어가시면 퍼시벌에 대한 상세한 설정과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레퍼런스북, 실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백엔드에 대한 호출과 연동, 그 다음에 이그젠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토닉 퀀텀에 최적화된 보선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예제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탠다드 퀀텀 알고리즘들 CHSH, 뭐 쇼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로직 구성과 간단한 코드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퀀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멀린을 하셔야 되는데 멀린은 멀린 퀀텀 .ai 해당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킥스타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트 가이드를 보시고 퀀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유저 가이드를 통해서 퀀텀 레이어를 어디에 어느 위치에 모델링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각종 예제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드북, 가장 저희가 최신에 릴리즈한 테스트한 모델들과 성공 사례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API 레퍼런스, API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레퍼런스 북이 있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기존의 GPU나 겐을 확장한 퀀텀 겐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런 참고 자료들, 그 다음에 퀀텀 머신러닝에 대한 요 라이브러리 자료들, 화이트 페이퍼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미리 리서치를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자, 그럼 환경에 대한 최종 준비를 다 우리 팀별로 그룹별로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본 토틀리얼에 대해서는 이제 특장점, 포토니 양자에 대한 특장점에 대한 미니 예제만 아주 간단하게 미니 코드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실행이 되는
보다는 어떠한 곳에서 퍼시버를 선언하고 멀린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뮬레이터 선언을 어떻게 하고 실제 QP 호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주의할 점에 대해서만 작게 미니 코드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손 샘플링을 많이 이제 포톤 컴퓨팅에서는 이용을 하는데 두 강좌를 이제 네모드 간섭기에 넣고 출력 상태를 반복하는 이제 샘플링 코드를 한번 넣어 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퀀텀 머신에 대한 미니 예제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파이토치를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토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멀린도 쉽게 이렇게 간단한 미니 코드만으로도 여러분이 활용을 많이 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전체 모델,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 모든 거를 멀린 퀀텀 머신러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분을 학습하고 테스트할 것만 약간 선별적으로 좀 조각화하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여러 번 이제 에뮬레이션을 하시다 보면 실제 클래식화라는 것보다 원하시는 예상치보다 기대 값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작게 단위 태스크로 해서 데이터를 쪼개서 한번 테스트를 기존에 만드신 클래식화라는 것과 한번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테스트 셋을 확대해 나가시는 고 그것을 머신러닝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그래프를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온 텍스트 결과를 맷플롯을 이용을 해서 좀 시각화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가 과거 클래식화라는 거에 비해서 VQ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래프는 꼭 추천은 아닙니다. 네. 꼭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네. 제가 중간에 또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콴델라 허브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 수시로 주기적으로 저장이 파일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확장자가 IPyNAMV로 저장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이 저장은 사실 수시로 되는데, 혹시나 항상 이 해커톤 할 때 이게 항상 그런 일이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예. 나는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졌다. 항상 그래서 우리 각 팀별로 세이브 올을 누르셔서 수시 저장하는 거를 좀 생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손 샘플링을 통한 이제 광자 여러가 확률 분포, 폴러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하는 방법을 대해서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한 학습 차원에서 이제 코딩이니까 실제 이제 저희가 도메인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런 로직에서 이런 예제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회로가 정상적으로 됐고 샘플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이 포토니 로직은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진짜 눈 깜짝할 1초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도 지금 그래프로 해서 정상 출력이 되는지 비주얼하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고전 처리, 고전 처리하면 고전 알고리즘을 말씀드린 거죠. 겐, CNN, 아니면 넘파이 이런 것들을 기존 통계학적인 기법인 것들을 고전 전 처리를 저차원 숫자 벡터로 바꾼 다음에 광자 특징 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전 분리기로 하는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샘플 코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각 다양한 도메인 어떤 신약 아니면 화학 아니면 제조 스마트 팩토리 정말 많은 카테고리에서 각 팀별로 지금 이 문제를 푸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장이나 텍스트 관련해서 이게 나왔을 때 퀀텀 포토닉 퀀텀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은 저는 문장을 14개를 했고요. 실제 문장 테스트는 6개만 하는 거로 한번 지금 진행을 하는 걸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특징과 광자 특징의 비교. 클래식화란 거는 이제 PC의 특징을 그대로 분류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포토닉 하이브리드로 하는 코드를 스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실행했을 때는 확률이 0.03이면 한 33%인 거고요. 고전 했을 때는 실제 포토닉 하이브리드 했을 때는
16%가 확률이 거의 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네.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양자, 포토닉 퀀텀이 클래식을 추월하지 않는다. 그 위에 있지 않다. 어떤 알고리즘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셋 학습 모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양자 최적화에 접근한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튜토리얼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 이런 아까 문장에 대한 학습, 네, 14개 중에 14개를 학습해서 실제 16개만 테스트를 했고, 이제 TF, IDF가 문장을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PCA가 중요한 정보만 4차원으로 압축한다는 것. 세 번째, 광자 특징 맵이 간섭형, 비상형 특징을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전 분류기가 최종 긍정, 부정을 판단한다는 것.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고전적인 PCA 알고리즘은 33%의 정확도, 저희 포토닉 하이브리드는 17%. 네. 지금 구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한 사례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하이브리드 QCNN 개념에 대해서 뭐 숫자를 나누는 테스트를 저희가 AI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QCNN 퀀텀 QCNN 개념으로 해서 짧게 한번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과 3, 8과 8, 3, 8, 8, 8. 네, 이거에 대해서 클래식컬한 모델, 이제 PCA 특징을 직접 분류한 거고, 하이브리드 QCA는 PCA 특징을 광자 특징으로 변하는 뒤 분류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QPU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컬 프로세서면 제 노트북 또는, 네, 클라우드, 콴델라 허브의 클라우드 프로세서, 콴델라 허브에 내장되는 CPU와 GPU가 연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예제단에서는 실제 QPU 소모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예제를 따라 하시거나 퍼시벌 그 다음에 멀린에 있는 샘플 코드를 각 실제 본선의 사진에 충분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클래시컬 PCA는 지금 확률이 96.2% 정도 나왔고요. 하이브리드 QCN의 컨셉은 약 57% 정도의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징 맵으로 봤을 때 히트맵 매트릭스 분포를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포토닉 겐, 네, 그 다음에 퀀텀 겐에 대해서 이제 겐의 생성기 일부를 광자 확률 분포 생성기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짧은 1차원 분포 예제로 설명하는 코드를 제가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 참석하신 그 수많은 팀들의 각각의 그 할당되어 있는 해결하시는 문제가 있을 텐데 뭐 QGA, QGAN, 뭐 QCN의 본인 도메인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선택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뭐 제가 QGAN을 써라, 뭐 QCNN을 써라, 네,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실제 이제 지금 로컬에서 로컬 프로세서 돌리기 있기 때문에 뭐 1초 안에 이런 이제 답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클래시컬한 갱과 Q 갱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분포에 대해 차이를 한번 보는 거고 실제 학습된 다음에 로스에 대해서 성형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예제들은 지금 콴델라 허브의 클라우드의 프로세서, 즉 CPU랑 GPU가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실제 QPU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실제 QPU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 설명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리모트 플랫폼에 이게 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콴델라 허브에 있는 리소스,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QPU가 아닙니다. 네. 여기 QPU는 QPU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항상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끝날 때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토큰 키를 넣으셔야 됩니다. 토큰 키를 넣는 건 제가 다시 토큰 메뉴로 들어가서 설명을 또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첫 번째, 광자 간섭은 복잡한 출력 확률 분포를 만들고요. 두 번째, 텍스트와 이미지는 저차원 숫자로 압축한 뒤 광자 특징이 연결합니다. 셋째, QGAN과 QCN은 기존 AI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성 또는 특징 추출 일부를 광자로 확장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퀀텀 레이어를 올리면 QCN에서는 더 나은 정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정확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전체를 양자화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각 팀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또 틀리실 테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고전적 처리에 더 맞을 수 있고 아니면 후처리 단에서 양자, 포토닉 퀀텀의 퍼시벌과 멀린이 더 맞아서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로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계신지 선언하셨을 때 심을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계신지, 네. QPU 선언은 제일 마지막에 실제 로컬에서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실제 QPU를 호출을 하셔서 크레딧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행 순서 재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패키지 설치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 커널에 대해 이상하시면 커널 재부팅을 하시겠습니다. 네. 커널에 대한 재부팅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셧다운 커널을 다시 셧다운 한 다음에 다시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컬에서 사용자나 그룹에서 준비하신 노트북에서 연산을 로컬에서 하시려면 프로세스로 호출하시면 되고요. 이게 내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칸델라의 리소스를 이용한 연산은 스팀을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QPU, 칸델라의 QPU를 이용한 연산은 QPU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토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안 드린 것 같은데, 토큰은 여기에 가셔서 create new 하시고,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네. QPU를 호출하기 위한 토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토큰을 생성을 하셔서, 토큰 키입니다. 정확하게는. 네. 토큰 키를 생성하시면 토큰 키 생성 시간, 그 다음에 만료 시간, 만료 시간 한 달로 정해 있고요. 기본 세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토큰을 쇼하시면 토큰 전체 데이터 보이시고, 카피를 하셔서 나의 코드로 가셔서 아까 토큰 키 넣는 라인에, 커맨드 라인에, 해당 코딩 라인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퀀델라가 제공하는 cloud.퀀델라.com에 대한 로그인, 그 다음에 크레딧에 대한 유무 확인, 그 다음에 사용자 대시보드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퍼시벌, 멀린에 대한 설치와 간단한 테스트 코드, 그 다음에 멀린과 퍼시벌을 이용한 실제 로컬 테스트, 그 다음에 퀀델라 허브의 리소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실제 QPU를 위한 호출, 그 다음에 토큰의 API 키 발급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의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해당 동영상이 지금 완료되면 이 교환, 이 튜토리얼을 지금 해커톤 담당자분에게 파일을 공유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볼 수 있게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칸델라 허브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해커톤에서 모든 팀에게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러면 힘내시고 해커톤 본선 대회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칸델라 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